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디지털 콘텐츠 아트 디렉터이신 전상현 연사님의 강연 순서인데요.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에스콰이어 등의 패션 매거진에서 디지털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고요. 2014년부터 에르메스와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파리 에르메스의 디지털 플랫폼 아트 디렉터를 담당하고 계신 연사분, 해외에 지금 체류 중이신 관계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는데요. 전상현 연사님의 강연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상현이고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패션 매종에서 패션 관련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재밌고 엉뚱한 컨텐츠를 만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75년에 인도의 지두 크리시나물티에 의해 쓰여진 책이며, 그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적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에세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영감을 받은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어제가 죽어야 오늘이 있고 매 순간 죽어야 매 순간 살 수 있다. 시간이 가면 나도 뭔가 달라지겠지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당장 즉각적이어야지만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두 크리시나물티가 1975년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혼란과 공포가 난무한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즉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사의 방침상 제가 일하는 곳과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고, 졸업 이후에 미국에서 순수미술을 전공을 하였고, 2007년에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리에 오게 된 계기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왔다기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라타투이를 보고서 막연히 나도 주인공 레미처럼 인생을 꽉꽉 채우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한 느낌이 있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 즉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고 한 달 만에 결정해서 온 파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뿐 아니라 행정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엄청난 사고방식의 차이 등 당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술대학교인 에스악베닝겐에 들어가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SDN에서는 타이포그래피 공부 전공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IFM, 그러니까 Institut Français de la Mode이라는 패션 학교에서는
패션에 관련된 아트 디렉션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IFM 프로젝트 때는 저희 학교와 파트너십이 있는 브랜드들이 1년에 한 번 디자이너들을 뽑아서 주제를 주는데, 당시 저는 한 브랜드의 광고 이미지가 없는 향수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게 과제였고, 그 향과 패키지 디자인으로 이 향수 시리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시에는 버짓이 없어가지고 각종 포토그래퍼니 모델이니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슈팅을 꾸려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진을 보고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향수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리즈가 같은 병 패키지로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포맷과 템플릿으로 다른 베리에이션을 줘서 이 향을 각각 의미를 두는데 저는 부여를 하고 싶었고, 각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까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트, 그러니까 향의 탑 하트 베이스 노트에 관련된 분석을 하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리얼하게 그 모델 위에 붕 떠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초현실주의적으로요. 그래서 보시면 저 남자 같은 경우는 뽀아브가 사마콩이라고, 뽀아브가 뜻이 뭐냐면 후추란 뜻이에요. 그래서 후추가 마치 밀집돼서 위에 벌처럼 모여서 붕 떠 있는 느낌. 근데 향을 맡으면서 생각되는 의상, 그리고 그 향을 맡았을 때 생각되는 로케이션의 어떤 느낌을 다 한 곳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미지이고,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열 몇 개 모아져서 이 향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작품이 선택이 되었고, 이례적으로 학생 디자이너의 작품을 실제 이미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이 브랜드와 컨택이 닿았고, 그래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부서와 일을 하면서 이 매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요. 지금은 남성복과 여성복,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뭐 사진작가, 비디오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곳에 있는 스타일보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작년에 일어난 팬데믹 때문에 많은 프로덕션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과 굳이 만나지 않으면서 많은 미팅들이 화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곳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꿈이라는 주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을 찍어서 보여준다기보다 왜곡된 자연의 모습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이상한 현상처럼 풀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구부려 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햇빛이 이상하게 노출돼서 카메라가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를 찍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광활한 자연에서 항상 집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메종 프로덕트들을 촬영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꿈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제가 남성복 쇼를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서 프랑스 팀이랑 한국 팀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묘한 기분은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성복 디테일을 한국적인 그래픽 엘리멘트를 찾아가서 서울에 있는 신건축물과 오래된 기와 지붕 등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영감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만들었던 이미지 작업들은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일어난 팬데믹 때문에 많은 프로덕션들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과 굳이 직접 만나지 않고 많은 미팅들이 화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성복 쇼를 하게 되었는데 남성복 쇼 전에 저희는 티저를 항상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보내요. 근데 어떠한 이미지나 영상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쇼를 한다고 알리고 티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쇼를 하기 전에 바쁜 스태프들과 저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대화 내용을 엿들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가상의 화상 채팅이지만 그 화상 채팅을 한 내용을 스토리에 내보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뭐 어시스턴트니 뭐 프로듀서니 뭐 사운드 디자이너니 이것과 이 사람들과 저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에 내보내는 예시도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에 관련된 일을 해왔지만 디지털이 주는 차가운 느낌보다는 손으로 직접 그리고 만든 따뜻한 느낌의 아날로그적인 것에 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작업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이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서 덜 디지털화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랑 탐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작업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이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 덜 디지털화되어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탐구를 많이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들인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저희 회사의 이커머스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인데 왜 이런 이미지를 했냐면 저희가 보여지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을 그냥 보여준다기보다 뭔가 거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쉐입과 컬러 그리고 텍스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미지로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물건 직접적으로 판매한 데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저희가 추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대중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작업 방식도 아날로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에스테틱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어떤 유머와 진정성이 보여지게 될 때 저는 이 컨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구하는 아날로그적인 작업 결과물이 실제로 작업 방식도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투영이 되어 결과물에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원인 IFM에서 학생들에게 4년간 아트 디렉팅 수업을 하였는데 컨셉을 이미지화시키는 아트 디렉션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결과물에 도달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이랑 여러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가능하면 모두 다 손으로 하게 제가 부탁을 했고요. 그 스케치 과정에서 가장 흡사하게 디지털 결과물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야말로 제가 아트 디렉터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나를 지키며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파동이 오면서 급하게 이런 변화에 적응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각자 다다른 개인이 문제없이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변화에 항상 적응을 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또 이런 변화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에 초연하고 유연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 국가는 국민, 이 단체는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변화는 단체로, 국가로, 전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개인의 변화는 전 세계의 변화입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작은 기여는 휴식, 영감, 그리고 따뜻한 유머와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에스테틱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본래 디자인 본연의 의미를 찾고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